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죠?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좀 심상치 않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글로벌하게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립니다. 뭐 뉴스 기사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 클립들을 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요 시기가 이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쭉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이렇게 쫙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런 게 이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다 발을 빼고서 나중에 바닥 잡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니스트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국내 내수 시장의 경기 침체 등등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고등학생 때 뭘 해야겠어요? 공부를 해야겠죠. 대체적으로 그 어떤 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되게 명확하게 주어진 게 있거든요. 물론 하기 싫은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은 의외로 심플해진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기 침체 때 해야 되는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맥스 값들을 확장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맥스 값들의 확장, 이게 뭘까? 뭐 대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저희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이 비중은 다시 나뉘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 비중, 이것도 이런 하락, 침체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거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시점에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고, 당연히 이것과 연결되면은 이건 종목 하나하나인데 종목들이 모여서 계좌를 이루잖아요. 그럼 계좌 전체의 볼륨이 커진다. 이 말은 시드가 커진다, 생산성 또는 기대 수익을 키워놓는다 등등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계좌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죠. 어차피 계좌 볼륨은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인데?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려워질 거가 예측이 되니까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준 비중이라는 개념이 내가 이제 평시에 들고 있는 그런 보유 비중이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좀 줄여서, 한마디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식 보유량을 줄여서 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다 하진 않더라도 기준 비중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높이라고 하시네? 라는 게 이제 좀 의아스러울 거고, 그리고 계좌도 이렇게 키울 준비를 하라는 것도 언뜻 이해는 되지만 그게 지금이어야 되나? 지금은 소위 말하는 주식 계좌의 볼륨은 줄이고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이제 쉽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관점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관점은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금, 시드, 아니면 계좌의 볼륨, 이런 것들, 이게 현재 상태가 맥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전부니까 줄여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는 당연히 자산이 커져 있어야 되고 계좌는 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걸 위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투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래의 나의 계좌는 커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데, 왜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맥스처럼 딱 고정하고서 여기서 피해갈 생각만 하지? 이런 생각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한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천만 원을 그냥 딱 정해놓고 3천만 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니스트님은 3천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이 주식의 볼륨을 계속 키워나가고 소위 말하는 기준 비중도 높여가면서 성장을 좀 도모하는 그런 시기로 삼겠다, 이런 얘기실 거잖아요, 아마도. 그쵸. 이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아주 단순한 주식의 정석 같은 이 원론을 시행하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은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락을 대비해서 주식 3천은 그대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해서 이 안에서 현금을 더 확보하고 이거와 별개로 나머지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현금의 양을 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을 합쳐서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영혼의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아? 보통 이런 생각은 할 법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머니스트림이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일단 그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의 실효성, 그게 진짜로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진짜로 실전에서 되게 하려면은 오히려 제가 말한 얘기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종목이 있는데 계좌 전체의 볼륨 아니더라도 한 종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밑에서 잘 사면은 되는 거지. 쉽게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건 동의를 합니다. 그럼 한번 실전 투자를 빙의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가고 있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점이 최저점에서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시점 되면은 생각하는 게 이 전저점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나 여기서 사야지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 여기서 사야지 해서 샀는데 더 빠지기도 해요. 실전은 이렇죠. 내가 노리는 곳에서 딱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리는 곳을 와주지 않고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가 노린 곳을 지나가고 더 빠지고 나서 올라가든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결국에는 실전 이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 비중을 어떻게 채울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막상 올라갈 때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저 비중이 적어서 아쉬웠어요 하고 밑에서는 하락하고 있을 때 기회를 충분히 줄 때는 더 싸면 살려고요 하다가 비중을 확보 못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확장되면 그게 결국에는 계좌 차원의 그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는 단순하게 하락이 나온다? 그럼 이 하락하는 동안에 해야 될 걸 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볼륨을 이때는 이만큼이었으면 더 키워주면 돼요. 그랬는데 여기서 올라가주면 땡큐인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럼 이거 대비 더 키워주면 되는 거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상승이나 무언가 새로운 전환의 국면에 맞고 기회를 얻었었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맥스 값에서 거기서 바로 기회로 만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 오는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만 얘기해서 되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그냥 물타기 엄청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나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물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물타기를 하더라도 전략적인 물타기를 하라는 거고 전략적인 물타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타기를 잘해야 된다는데 잘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 템포 조절, 기타 등등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무분별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가지고 무조건 볼륨만 높이면 돼. 이거는 치명타죠. 그걸 뜻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타기라고 하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그럼 추가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한 종목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내 계좌 전체에 담을 수 있는 시드의 총액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쵸.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클럽 하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마 버디님도 그렇고 시드의 절대 규모가 크던 작던 그와 상관없이 현재의 시드보다 미래에 나는 볼륨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모두가 하시거든요. 그 말은 3천이던 사람이 5천이 되려면은 이 과정에서 저 빨리 5천 되고 싶어요. 다들 그런 걸 꿈꿔요. 저도 그럴 거고. 근데 3천 시드가 5천이 되려면은 어떨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화랑장에서라고 하게 되면은 5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5천을 주식으로 맞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락장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주식으로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점만 조금 바꿔서 기회라고 여겨주면은,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투입해주면서 이거를 키워가는 시간으로 얻게 되면은 나중에 정작 좋아졌었을 때 부랴부랴 시드 키우고 볼륨 키우는 거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상승 다 하고 나서 그때 나 자금 더 키워야지 뭐 해야지, 이때 다 잡으려고 하면 수익도 내야 되지, 볼륨도 키워야 되지, 이런 거 다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다 못 잡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잡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과거에 이런저런 물타기 시도를 했다가 크게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물타기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전략적으로 한다는 거랑 대부분 실패하는 물타기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걸까라는 이제 그 의구심을, 사실 이걸 벗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벗기 어렵죠. 오늘 영상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맛배기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일단 간단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옆으로, 예전에도 이 얘기 개념 얘기 해줬는데, 이 내가 뭔가 씨앗을 심고 농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땅덩어리 자체가 커져야 나중에 이 안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확철이 됐었을 때 그때 땅을 막 넓히려고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수확하기 바쁜데 이미 내가 넓혀놓은 거 안에서 거기서 수확하는 데 집중을 해야죠. 훨씬 더 제대로 손실 없이 누락 없이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투자에서 좀 정석적인 클래식한 패턴인데, 하락을 통해서 땅을 넓혀주는 거고 계좌를 키워놓는 거고, 그 안에서 촘촘하게 농작물을 잘 심어놓고 상승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썰르르륵 다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고, 이게 물타기랑 다르다는 거는 딱 여기서 내 계좌에 볼륨을 키워간다랑, 내가 한 종목 뭐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 안에다가 물 타서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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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 종목 어떤 식으로든 살리겠다 해가지고 계좌 안에서 밸런스나 비율 다 무시하고 어떤 특정 한 종목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에다 돈 계속 넣고 비율이나 아니면 밸런스 다 망가뜨리면서 그냥 돈만 넣는 거, 요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돈을 넣는 행동은 닮았을지 몰라도 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눠서 넣느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돈을 넣는 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뭔가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돈을 많이 넣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어떡하죠? 아예 못 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마음하고 다르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명확해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건 착각이죠. 저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미래의 내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환경, 나의 소득 수준이나 그거에 맞는 비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다, 절대 규모가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숫자인 건 맞지만, 근데 이게 나한테 의미 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할 마음이 있어 없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 다 인정해, 근데 저는 10만 원도 진짜 주식 투자에 넣을, 뭐 매주던 매달이던 10만 원도 더 넣거나 이럴 환경이 안 되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계좌 세팅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경기 침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세팅 자체가 조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팅이 위험하다는 거는, 저는 10만 원도 넣을 자신이 없는데, 저는 주식 투자로 어찌됐든 목돈은 조금 있었어가지고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10만 원도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저라면은 이 5천을 쪼갤 것 같습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진짜 한 3천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2천을 다달이 쪼개서 넣어줄 수 있는 여유자금,
개념으로 그냥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더 안정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도 좀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다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들어요. 뭐 이렇게 뭔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하락장을 이용해서 내 그릇을 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넣을 돈이 없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욕심값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못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자기 여건에 맞춰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안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본인의 욕심을 못 채워주니까는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욕심에 맞춰서 본인이 주식을 하실 생각을 좀 버리시고 본인의 여건에서 최대한 그릇을 키워가고 실력을 길러가고 이 하락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알아서 욕심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본인의 욕심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희 클럽에서도 오셔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발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쵸, 너무 중요하죠. 저 역시 그런 마인드가 바뀌면서 주식이 잘 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어쩌면은 달리 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뭐 경기 침체가 올지 뭐 이러다가 다시 좋아질지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주식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큰 하락도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 거다. 이거는 단순 희망이 아니라 저희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또 그렇다고 이제 지금이 기회야? 이러면서 막 너무 막 달려들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말고 저희 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 있잖아요. 많은 회원분들 오셔서 지금 설명해 주신 어니스트님한테 주식 배우고 투자 관리 받고 본인 매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코칭도 받고 그러면서 수익도 만들어가고 주식 실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뭐 이거는 사실 이런 공간은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가 댓글란에다가 항상 그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